다음은 434번 문제. 동물의 줄기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줄기세포는 이것은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것이 줄기세포는 분열을 통해 자신의 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줄기세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금 전에 사람의 배반포는 뇌세포계와 영양세포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지.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개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배아줄기세포라 합니다. 얘는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줄기세포에 대한 능력을 가져야 되니까 자신의 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뇌세포괴가 배아줄기세포라면 그러면 얘는 아무리 분열을 하고 분화가 되더라도 자신의 일정 수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내 몸속에서 관찰이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람의 몸속에서 배아줄기세포가 없다가 아니라 관찰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뇌세포괴가 만약에 얘가 배아줄기세포라면 그러면 얘는 내 몸속에 존재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한 바에 의해서 얘를 배아줄기세포라고는 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배아줄기세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뇌세포괴를 떼어내 가지고 배양을 할 때 이 배양세포를 배아줄기세포라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배양세포니까 내가 배양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수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여기 뇌세포괴가 배양세포가 되었을 때 배양세포를 배아줄기세포, 흔히 엠브리오닉 스템셀이라 해서 ES세포라 합니다. 얘는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세포가 있어야지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할 때 배양보조세포로 사용하는 것이 영양세포가 됩니다. 이 영양세포가 있어야지만 여기에 있는 뇌세포 덩어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먼저 배아줄기세포가 그 다음에는 다능줄기세포가 되고 이것이 계속 그 다음 단계의 줄기세포, 그 다음 단계의 줄기세포, 마지막에 최종적인 줄기세포를 한 종류의 세포로만 분화가 되는 것을 선조세포라 합니다. 그래서 배아줄기세포가 다능줄기세포가 되게 되고
다능 줄기세포가 또 그 다음 단계가 되게 되면 성체 줄기세포가 되게 되고, 성체 줄기세포의 마지막을 선조세포라 합니다. 이 선조세포는 한 종류의 세포로만 분화가 될 수 있는 스템셀을 선조세포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피층에 존재하는 것이 기저에 존재한다 해서 기저세포라 합니다. 그럼 이 기저세포는 상피세포만 계속 만들어줍니다. 나는 50년 동안 계속해서 세포가 분열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저세포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즉 이와 같이 스템셀은 계속 분열을 해서 자신의 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세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스템셀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에 줄기세포는 무한기간 자가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줄기세포에 대한 정의입니다. 니은의 유도다능 줄기세포는 내 몸속에서 배아 줄기세포가 관찰되지 않으니까 이 배아 줄기세포를 다른 내 몸의 체세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아 줄기세포를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줄기세포라 해서 유도라 한 것입니다. 유도 다능 줄기세포. 얘는 골수세포로부터 유래가 된 것이 아니라 다능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어떤 세포든 상관없이 다능 줄기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유선세포와 같은 것들을 주로 다능 줄기세포를 만들 때 재료로 이용을 합니다. 이것에 배아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보다 더 많은 종류의 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는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거보다는 더 적게, 이거보다 더 적게 얘는 한 종류의 세포로만 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배아 줄기세포를 다능 줄기세포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조금 전에 정리를 한 것이지, 수정이 되게 되면 난할이 일어나게 되고, 난할 다음은 쌀포라 했습니다. 포대. 그래서 포배. 얘는 주머니 낭배 이후에 기관이 형성이 되게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번 문제에서 동물은 발생 과정이 종마다 다 다릅니다. 종마다 발생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모습과 개의 모습과 깨구리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발생 과정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수정에 대한 과정을 성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이 이론적인 모델이 되게 되면 성계에서 관찰되는 수정에 대한 기작은 성계에만 적용될 수 있고 사람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적는 것은 성계의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먼저 성계의 경우에는 난자가 있으면 난자의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막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막을 난황막이라 합니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층이 있습니다. 얘는 점액인 당단백질층인데 이 당단백질층을 젤리층이라 합니다. 정자에 대한 수용체는 난자의 세포막과 난황막을 관통하고 있는
이 막관통 단백질이 정자에 대한 수용체가 되게 됩니다. 성게는 젤리층에서 수정소라고 하는 물질과 리섹트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분비가 되는 이 물질들이 정자를 유인합니다. 세포가 특정 화학 물질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화학 주성이라 합니다. 혹은 주화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정소와 리섹트는 정자에 대한 주화성을 가지고 있다, 화학 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 수정소와 리섹트의 농도를 따라서 여기에서 분비가 되니까 이쪽은 농도가 높고 가면서 농도가 낮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리섹트의 농도가 여기는 농도가 낮고 여기는 농도가 높아. 그럼 이 농도 기울기를 인식을 해서 정자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화학 주성이라 합니다. 이렇게 정자가 이제 여기 젤리층에 부딪히게 되면 정자의 첨체 반응이 일어납니다. 전 시간에 정자는 형태 형성 과정을 거쳐서 머리, 중편, 꼬리로 구성이 되게 되면 머리에 핵이 있고 핵을 둘러싸는 것이 첨체구라 했어요. 이 첨체구가 터져가지고 첨체 효소가 분비되는 것을 첨체 반응이라 합니다. 첨체 반응을 통해서 첨체 효소가 분비가 되게 되면 이 첨체 효소가 젤리층을 분해합니다. 또 하나는 첨체 반응의 또 하나의 의의는 첨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정자가 이렇게 있으면 수정이 되게 되면 이 정자의 이쪽에 있는 얘는 핵이 되게 되면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첨체구가 되게 됩니다. 얘가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첨체 효소가 분비가 되게 돼. 그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이 정자의 세포막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긴 돌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즉 첨체구에서 첨체 효소가 방출되고 난 다음에 정자의 형태가 이렇게 긴 돌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돌기를 첨체 돌기라 합니다. 이렇게 첨체 돌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 첨체 돌기의 세포막에 특이적인 막단백질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막단백질의 이름을 빈딘이라 합니다. 이 빈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아까 그림을 그렸을 때 난자의 세포막, 난황막에 존재하는 정자 수용체, 이게 바로 빈딘에 대한 수용체입니다. 정자의 첨체 반응을 통해서 첨체 돌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 첨체 돌기에 빈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정자의 막에 있는 첨체 돌기 막에 있는 빈딘 단백질이 난자의 얘는 난황막이라 해도 되고 난자막이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두 막을 모두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황막의 빈딘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이때 이 빈딘 단백질과 빈딘 수용체 간의 결합은 종특이성이 있습니다.
종특이성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같은 종의 빈딘이어야지만 결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빈딘 수용체가 다른 종의 정자의 빈딘과는 결합하지 못합니다. 같은 종의 정자의 빈딘이어야지만 결합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발생학에서는 같은 종을 인식한다라고 해서 동종 인식 기작이라 합니다. 이것을 분류학에서는 얘는 난자가 같은 종의 정자를 인식하는 기작이다라고 설명하면, 분류학에서는 난자가 다른 종의 정자를 막는다라고 해서, 수정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해서 얘를 생식적 격리 기작이라 합니다. 특히 생식적 격리 기작은 수정 전 장벽 중에 배우자 장벽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분류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계의 경우에는 이렇게 빈딘과 빈딘 수용체가 결합을 해야지만 이제 수정 반응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정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정자막과 난자막이 융합이 됩니다. 이렇게 막이 융합이 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자극이 난자막의 나트륨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나트륨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나트륨이 유입이 되게 되면 난자막이 탈분극이 됩니다. 이 탈분극이 제2의 정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나의 난자에 2개 이상의 정자가 들어오는 것을 다수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수정을 막아준다라고 해서 빠른 다수정 차단이라 합니다. 혹은 다수정 방지 기작이라 합니다. 정자막과 난자막이 융합이 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자극이 신호전달을 통해서 단백질 인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단백질 키나제가 활성화되게 되면 얘가 포스포리파제 C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포스포리파제 C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비스포스페이트의 약자를 PIP2라 합니다. 이 PIP2를 디아실글리세롤과 이노시톨 트리스포스페이트로 가수분해시킵니다. IP3가 소포체막의 칼슘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소포체에서 세포질로 칼슘이 방출되게 합니다. 그러면 칼슘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 칼슘의 농도 증가가 하는 일이, 하나는 이제 유사분열 주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는 막지질의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세 번째는
엑소사이토시스를 촉진시킵니다. 이때 여기 난자가 있으면 난자의 바깥쪽 세포질 중에서 바깥쪽의 세포질이라 해서 피층 혹은 피질층이라 합니다. 세포학에서는 소낭, 쪽발이들은 소포라고 하는데 생리학에서는 여기에는 소낭을 과립이라 합니다. 그래서 피층 과립이 엑소사이토시스를 세포학에서는 세포 외 배출이라 하는데 생리학에서는 탈과립이라 합니다. 피층 과립이 방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방출된 피층 과립은 난황막을 자극해서 얘를 수정막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막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수정막의 형성에 의해서 제2의 정자가 들어오는 것을 단단하게 막아주게 됩니다. 얘는 늦게 일어난다 해서 느린 다수정 차단이라 합니다. 피층 과립 자체는 수정막이 형성이 되게 되면 수정막과 세포막 사이에 하이알린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을 투명층이라 합니다. 투명층을 형성합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정자막과 난자막이 융합이 되었으니까 정핵이 난자의 세포질로 유입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수정막이 만들어집니다. 수정막이 형성이 되게 되면 정핵과 난핵이 융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난의 핵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발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발생이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은 여기는 이 칼슘의 역할입니다. 칼슘이 또 하나가 이제 발생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디아실글리세롤에 의한 신호 전달도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436번에) 성게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정자의 머리가 난자의 젤리층과 접촉할 때 난자의 젤리층에 있는 물질은 정자의 첨체 반응을 유도한다. 그것이 차입니다. 2번에 난자에서 분비되는 종특이적 분자, 이 종특이적 분자에 대한 이름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빈딘, 얘는 리섹트와 수정소가 되게 됩니다. 리섹트와 수정소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수정소보다는 리섹트가 훨씬 더 종특이성이 강합니다. 는 수정 능력을 가진 정자를 유인한다. 성게의 주화성 분자인 리섹트와 스프렉트는 정자의 운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차입니다. 얘는 수정소라 해도 됩니다. 3번에 다수정의 느린 차단은 나트륨 이온에 의한 것으로 이 나트륨 이온은 후에 단백질 키나제 C를 활성화시켜서 유사분열 세포 주기를 재개한다. 얘는 나트륨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칼슘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4번에 다수정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정자가 1개의 난자와 수정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하여 할구의 염색체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하나의 난자에 2개 이상의 정자가 침입하게 되면 그러면
이 수정란의 경우에는 다수정이 일어난 수정란은 태화되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5번에 난자의 세포질 내에 칼슘 농도의 증가는 피층 과립과 세포막의 융합을 유발한다. 즉 엑소사이토시스를 촉진시킨다. 이것을 피층 반응이라 한다. 피층 과립이 탈과립된다 라고 표현해도 된다. 혹은 피층 과립이 방출된다 라고 해도 된다. 참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번 동물의 난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수정 과정을 얘기를 했으면 수정 후에 난이 쪼개진다 해서 난할이라 합니다. 난할은 먼저, 이것은 앞에서 한번 정리를 했지, 초기 난할이 일어나는 배아와 일반적인 체세포에서 얘는 세포의 분열을 난할이라 하면 초기 난할 배아의 경우에는 S기와 M기로만 구성이 되게 된다 그랬지. 일반적인 체세포는 G1, S, G2, M기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S기와 M기에 대한 특징은 같은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이니까 이들은 시간이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G1기와 G2기는 세포마다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 난할 배아는 세포 주기의 시간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세포 주기의 시간이 짧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체세포의 경우에는 세포 주기의 시간이 길다. 그리고 세포 주기의 시간이 세포마다 다르다. 이와 같은 특징이 차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 난할 배아의 경우에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CDK가 한 종류만 관여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체세포는 세포 분열할 때 했지, G1CDK, G1SCDK, SCDK, MCDK 네 종류의 CDK가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얘는 세포 주기의 시간이 일정하니까 하나의 세포가 2개, 4개, 8개, 16개, 2의 n승으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포 주기의 시간이 이제 길어진다. 그 말은 세포 주기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은 G1기와 G2기가 첨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G1기나
G2기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때 G1기나 G2기가 추가가 되면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형태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때쯤 되게 되면 여기를 폭의 중기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초기 난할 배하라 하게 되면 폭의 초기까지를 초기 난할 배하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1번에 난할 중인 세포들의 세포 주기는 주로 S기와 M기만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지. 참이 되겠지. 두 번째, 난할 면이 동식물극 축에 대해 수평하게 형성되는 난할을 위할이라 한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 난할의 유형은 난황의 양과 난황의 분포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난황이 하는 역할은 난할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난황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게 되면 난황이 적은 쪽에서 난할이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난황이 많은 쪽에서는 난할이 지연되게 됩니다. 먼저 인식이 된 것은 난할을 완전 난할과 불완전 난할로 구분했습니다. 완전 난할을 전할이라 하고 불완전 난할을 부분할이라 합니다. 완전 난할은 세포질 전체가 난할에 참여하는 것, 세포질 전체가 다 쪼개지는 것, 이것을 완전 난할이라 합니다. 불완전 난할은 세포질의 일부만 쪼개지는 것, 난할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부분할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등할과 부등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할은 똑같이 나누는 것, 균등한 분열을 등할이라 합니다. 부등할은 크기가 다르도록 나누는 것, 얘는 크기가 크고 얘는 크기가 작은 것, 이것을 부등할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경할과 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위쪽을 동물극을 두고 동물극은 제2극체가 형성된 쪽을 동물극이라 정의를 합니다. 이것의 맞은편을 식물극이라 하면 동식물극 축에 대해서 수평하게 난할 면이 형성되는 것을 경할이라 합니다. 동식물극 축에 대해서 수직하게 난할 면이 형성되는 것을 위할이라 합니다. 지구의 경위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것을 북극, 남극을 이어주는 것은 경도, 이것의 수직인 것은 우리가 위도라 하는 것이지. 동식물극 축에 대해 수평하게 형성되는 것을 위할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할이라 한다. 그래서 옳지 않다. 3번에 불완전 난할은
많은 난황을 갖고 있는 난자에서 일어난다. 그렇지, 참이다. 난황이 많으니까 난황이 난하를 저해해서 난황이 적은 부분 일부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4번에 초파리의 난할은 표할이며 세포질 분열 없이 일어난다. 이건 초파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자체 그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5번에 성게의 난할은 방사형 난할이고 개구리의 난할은 어긋난 방사형 난할이다. 이것도 글자 그대로 얘는 방사형 난할이고 얘는 한 단어가 어긋난 방사형 난할, 어긋난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개구리의 특징이다. 참이다. 초파리는 난자가 있으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의미하는 바가 정자가 침입하는 쪽입니다. 정자 침입구입니다. 핵이 이쪽이 등 쪽이 되고 이쪽이 배 쪽이 되고 이쪽이 앞쪽이 되고 이쪽이 뒤쪽이 되게 되면 등 쪽, 앞쪽에 핵이 치우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수정이 되게 되면 이후에 이 부분은 이제 그림에서 불편하니까 그냥 생략하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수정이 된 이후에 난할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얘는 핵 분열만 진행이 되고 세포질 분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10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10나날까지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핵이 세포질 전체에 흩어져 있다가 10나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핵이 이동을 합니다. 핵이 표면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핵의 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11, 12, 13나날이 일어나되 이들 또한 마찬가지 핵 분열은 일어나되 세포질 분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3나날까지 진행이 되니까 핵의 개수가 총 2의 13승이 되게 됩니다. 대략 한 8,000개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에 8,000개의 핵을 가지는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8,000개의) 표면의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14나날이 되게 되면 얘는 핵 분열도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포의 구획이 표면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세포가 동시에 총 16,000개의 세포로 쪼개지게 됩니다. 얘는
표면에서 난할이 일어난다 해서 이런 형태의 난할을 표할이라 합니다. 세포가 바깥쪽에서만 형성되는 이유가 안쪽에는 난황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황에 의해서 난할이 저해가 되니까 표면부에서 난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는 여기 있는 것은 다핵체 배아가 되게 되면 이 다핵체를 쪽발이들이 합포체라 합니다. 이것을 한글음으로 그대로 표기해서 합포체 배아라 합니다. 이 상태를 다세포성 배아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초파리에서의 난할에 대한 특징이 되게 됩니다. 성게의 경우는 편의상 위쪽을 동물극, 아래쪽을 식물극이라 하자. 제1난할은 동식물극 축에 대해서 수평하게 경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세포기가 되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잘라주면 얘는 이렇게 잘라줍니다. 똑같이 이것도 경할, 이것도 경할인데 두 난할면이 수직이지. 그래서 제1난할이 성게의 경우에 전할이고 등할이고 경할입니다. 두 번째 난할은 이제 이렇게 일어납니다. 표현하기가 참 힘드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세포기가 되게 됩니다. 제2난할도 전할이고 등할이고 경할입니다. 대신 이 경할과 이 경할은 서로 90도입니다. 이후에 제3난할은 여기가 똑같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난할이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해서 8세포기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그림 실력이 좀 부족해서. 얘도 마찬가지 전할이고 등할이되 얘는 위할입니다. 얘는 등할입니다. 근데 깨구리의 경우에는 먼저 여기에서 할구가 둘로 쪼개집니다. 근데 얘는 제1난할이 끝나기 전에 제2난할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가 얘는 식물 반구 쪽은 난황이 많고 동물 반구 쪽은 난황이 적어요. 그래서 얘가 완전하게 난할이 일어나기 전에 제2난할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난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1난할이 경할, 이 난할도 경할입니다. 전부 전할이고 등할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게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3난할이 얘는 등할인데 얘는 3난할이
정중앙에서 위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치우쳐 가지고 위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제3난할 위할이 됩니다. 얘는 등할이 아니라 부등할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둘 다가 방사형 난할인데 얘를 어긋난 방사형 난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제1 난할이 경할입니다. 근데 얘는 이세포기가 되게 되면 둘이 동시에 난할이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난할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것과는 수직인 방향입니다. 이렇게 난할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얘는 90도 회전합니다. 회전한 이후에 난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제2 난할면이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난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얘는 회전한다 해서 이런 형태를 회전형 난할이라 합니다. 그림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고 문제에서는 그림으로 나오지 않고 글자로 나오는 것이니까 글자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초파리는 표알이다. 성게는 방사형 난할이다. 깨구리는 어긋난 방사형 난할이다. 사람은 회전형 난할이다. 회전한 다음에 난할이 진행이 되게 된다. 깨구리와 성게의 차이는 성게는 제3 난할이 등할이다. 깨구리는 제3 난할이 부등할이다. 얘는 등할이고 얘는 부등할이다. 그래서 8세포기가 될 때 얘는 8개의 세포가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깨구리는 8세포기가 되면 동물 반구의 세포는 크기가 작고 식물 반구의 세포는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동물 반구는 크기가 작다, 식물 반구는 크기가 크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다음 438번 동물의 수정과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정자의 첨체에는 난자의 핵막 분해 효소가 존재한다. 핵막은 첨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다. 2번에 난할 과정에서 DNA 복제, 유사 분열, 세포질 분열이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 그지? 참인데, 문제가 너무 오래된 문제들이 문제 은행에 들어있다가 재출제가 되다 보니까, 문장 자체가 어리고 이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발생에 대한 과정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 발생한 문제는 더더군다나 너무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도 참 많이 고민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출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교과들도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그쳐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에 대한 시험들이 공무원은 일반적인 생물 시험에 대해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시험 문제가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2000년대 초반부에 이와 같은 것을 다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론들이 다 새로운 이론들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은 아직도 잘못된 문장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발생하기 현저하게 좀 심합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뀔 것이니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이라 해서 무조건 옳은 거 아닙니다. 특히 발생한 문제들은 그래서 이전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히 10년보다 더 오래된 문제들은 되도록이면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세포질 분열이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분열 자체에 대한 시간이 짧다는 뜻은 아닙니다. 얘는 유사 분열에 대한 시간이 짧다가 가장 좋은 표현이고 DNA가 복제되는 시간은 어떤 세포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적었을 때 S기와 M기는 같은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면 S기와 M기에 대한 것은 시간이 같아야 됩니다. 얘는 S기고 얘는 M기입니다. 그래서 이들 전체에 대한 시간이 짧다인 것이지 DNA가 복제되는 시간이 짧다는 아닙니다. 유사 분열이 전체에 대한 시간이 G1기와 G2기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지 M기 자체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는 표현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은 세포 주기에 대한 시간이 짧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난할은 발생의 초기 단계로서 다세포를 만들어내는 빠른 세포 분열을 말한다. 그지? 난할이라 하기도 하고 분할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참이다. 난할 혹은 분할로 번역을 합니다. 4번에 난할 유형 중 부분할은 난황이 적은 부분에서만 난할이 진행이 된다. 난황이 하는 기능이 난할을 억제하더라. 그래서 난황이 적은 부분에서 난할이 진행이 되게 된다. 5번에 신경기관 형성 과정에서 신경관은 척삭에서 나온 신호에 의해 척삭 바로 위에 있는 외배엽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 문장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발생에 대한 것을 그대로 글로서 적었는 것이니까 그 신경관은 척삭에서 나온 신호에 의해 척삭 바로 위에 있는 외배엽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참이다. 여기 외배엽이 있으면 척삭은 중배엽입니다. 이 중배엽은 등 쪽에 있는 중배엽이라 해서 등 쪽 중배엽이라 합니다. 이 등 쪽 중배엽의 일부가 척삭이 됩니다. 척삭 중배엽이 됩니다. 이 척삭 중배엽에서 분비되는 유독물질이 여기는 이 외배엽을 분화시킵니다. 그러면 외배엽이 이렇게 분화가 되게 됩니다. 척삭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쪽은 신경외배엽이 되고 척삭으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은 쪽은 표피외배엽이 됩니다. 에피더미스를 번역을 할 때, 물론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번역을 할 때 동물에서는 상피라고 번역을 하고 식물에서는 표피라고 번역을 한다 했습니다. 근데 얘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동물 발생학에서는 상피 대신에 표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피외배엽이라 해도 되고 표피외배엽이라 해도 됩니다. 이제 이 신경외배엽이 현재의 형성 형태가 판 모양이라 해서 얘를 신경판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표피외배엽이 분열을 하면서 이쪽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신경판이 양쪽에서 밀어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연두색의 신경외배엽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랑을 형성한다 해서 얘는 고랑의 형태라 해서 여기를 신경고랑이라 합니다. 일본말로 신경구라 한 것입니다. 신경고랑이 형성이 될 때 이 부분은 산의 능선부에 해당이 된다 해서 신경릉이라 합니다. 혹은 신경재라 합니다. 그 다음 시간이 되게 되면 여기와 여기가 서로 붙어가지고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와 붙어가지고 연결되게 되고 여기는 여기와 붙어가지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떨어져 나옵니다. 얘는 관 모양이라 해서 이것을 신경관이라 합니다. 이 부분, 능선부에 해당하는 신경릉세포들은 이제 여기와 여기가 붙어버리게 되면 이들은 개별세포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개별세포로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이동을 해서 각각의 기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경릉세포, 신경재세포라 합니다. 다음 439번 사람의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수정, 낭배 형성, 난할 앞에서 했던 것이지 난할이 먼저 와야 되지 난할, 포배, 낭배, 기관 형성 순으로 일어난다. 정자와 난자는 수란관에서 수정되어 특히 수란관 상부에서 수정이 되게 됩니다. 수란관을 지나면서 난할이 일어나게 되고 자궁에 도달할 때쯤 되게 되면 포배 초기가 되게 됩니다. 배반포 초기가 됩니다. 이후에 자궁의 위쪽에서 자궁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배반포 후기가 되게 됩니다. 배반포 후기에 착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란관을 통해서 자궁 내로 이동하면서 난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얘는 이동된 후에 난할이 시작이 된다 했으니까 옳지 않습니다. 수란관에서 난할이 수정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자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입구에 도달될 때쯤 되게 되면 이미 배반포 초기가 되고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배반포 후기가 되게 되고 이때 착상이 되게 됩니다. 3번에 임신 초기에는 태반을 형성하는 육모막, 아까 얘기했지, 그지? 육모막이 태반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동물에서는 장막이라 합니다. 사람의 H, 육모막의 C, 고나도트로폰의 G입니다. HCG가 분비가 되어서 황체를 자극해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키니까 임신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차입니다. 4번에 에스트로겐은 여포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배란을 막아준다. 에스트로겐이 FSH의 분비를 촉진해서 배란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특히 프로게스테론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프로게스테론이 FSH와 LH의 분비를 억제해서 배란을 막아주는 것이지 옳지 않다. 5번에 낭배는 두 개의 층을 형성한다. 두 개의 층을 형성하는 것은 포배입니다. 두 개의 층을 형성하는 것은 포배입니다. 낭배가 되면 두 개의 층이 이제 세 개의 층으로 바뀝니다.
이때 두 개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배엽이 되게 됩니다. 포배는 포배강이 형성되는 시기를 포배라 하면, 포배강은 두 개의 세포층을 서로 분리하는 것이 포배강이 하는 기능입니다. 이때 포배강이 두 개의 세포층을 분리할 때 깨구리, 양서류입니다. 깨구리는 동물 반구의 세포와 식물 반구의 세포층을 분리합니다. 이때 동물 반구 세포층은 예정 외배엽이고, 식물 반구 세포층은 예정 내배엽입니다. 포유류의 경우에는 포배강이 영양 외배엽과 영양 세포층과 뇌세포괴를 분리합니다. 물론 영양세포는 뇌세포괴와 분리된 곳도 있고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류와 파충류는, 물고기도 마찬가지, 어류의 경우에는 상배엽과 하배엽 사이에 물이 차 있는 강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세포층으로 분리가 되는 것, 이것이 포배가 되게 됩니다. 다음, (440번에) 동물의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닭의 낭배 형성 과정에서 원조를 구성하는 세포는 하배엽으로부터 내부로 이동한다가 아니라, 아까 했던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배엽이 원조를 통해서 아래로 이동한다 그랬지, 내부로 이동한다 그랬지. 그래서 옳지 않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사람의 배반포는 뇌세포 덩어리를, 얘를 한자를 쓰게 되면 괴가 되게 됩니다. 뇌세포괴. 뇌세포괴를 포함한 상태로 자궁에 도달한다. 그치? 참이 되겠지. 3번에 난황의 양이 많은 물고기 알의 경우 난할이 난황 꼭대기에 있는 세포질층에 한정되어 일어난다. 참이 됩니다. 물고기와 조류, 파충류의 경우에는 난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달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달걀을 예를 들게 되면 달걀의 이 부분이, 왜 달걀을 삶았을 때 이 물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이지, 여기는 난황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만 한 층으로 세포가 먼저 분열을 합니다. 얘를 위쪽에서 쳐다보게 되면 세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층의 세포층이 원반형으로 형성이 된다 해서 이들에 대한 초기 난할을 원반형 난할이라 합니다.
대부분의 세포질에서 난알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난황 때문입니다. 4번에 깨구리의 한 배아의 등쪽 원구 입술 세포, 등쪽 원구 입술을 원구, 등쪽은 한자를 쓰면 등배가 되게 됩니다. 입술은 한자를 쓰면 입술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쪽발이들 말이 원구배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할 때 등쪽 원구 입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등쪽 원구 입술 세포를 다른 배아에 이식하면 새로운 신체 부위가 형성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원구배순부가 형성체인데, 형성체는 무엇을 형성체라 하느냐 하면 채축을 형성하는 부위를 형성체라 합니다. 그러면 채축이 될 부분을 떼어가지고 다른 배아에 이식을 하게 되면 채축이 2개가 되겠지. 그래서 새로운 신체 부분, 채축이 2개가 있는 유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5번에 양서류 난모세포는 수정 후에 회색신을 환을 동등하게 나누면 2개의 할구로부터 2개의 정상적인 유충이 발달한다. 유충은 주로 이제 곤충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부 고전적인 문장이다 보니까 문제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유충이라기보다 유생이라 해야 됩니다. 얘는 깨구리입니다. 양서류. 양서류의 경우에 난자가 있으면 난자에 정자가 침입을 합니다. 이때 양서류도 수정이 되는 시기는 제2 감수분열 중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2 감수분열 중기니까 제2 난모세포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난모세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쪽 세포질이 되게 되고 안쪽을 수질층이라 합니다. 얘는 바깥쪽 세포질층이 됩니다. 피질, 바깥쪽을 피질이라 합니다. 피질 세포질이 되게 됩니다. 이 바깥쪽의 세포질, 피질 세포질층이 정자가 침입하게 되면 정자 침입 방향을 향해서 얘가 30도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여기에 점성이 강한 물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점성이 강한 물이 들어있는 공을 갑자기 30도 돌려버리게 되면 안쪽에 있는 물은 출렁임이 덜한데 바깥쪽에 있는 물은 출렁임이 심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얘는 세포이기 때문에 여기 세포 내에 세포 골격과 같은 것들이 그리고 세포 내에 많은 단백질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포막에 붙어 있는 것들은 함께 이동을 하지만 세포막과 붙어 있지 않은 세포질은 함께 유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30도 회전을 피질층의 30도 회전이라 합니다. 이 피질층의 30도 회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의 구조와 비교했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부위는 원래의 구조와는 다른 형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달라지는데 얘는 발생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특이적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피질 세포질이 여기가 검은색 지역이야. 이것이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이쪽 투명한 쪽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가 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회색 신혈환이라 합니다. 이 회색 신혈환이 형성되는 쪽이 원구의 위치가 되게 되고, 원구가 형성되게 되면, 입이 형성되게 되면 입술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쪽이 나중에 등 쪽이 되게 됩니다. 이쪽이 배 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등 쪽에서 만들어지는 원구의 입술이라 해서 등 쪽 원구 입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원구 배순, 먼저 만들어진다 해서 원구 상순이라 합니다. 얘가 형성체가 되게 됩니다. 형성체는 채축을 만드는 것을 형성체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채축이라 하게 되면 척추를 말하는 것인데, 척추는 우리는 등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자 침입 방향이 배 쪽이 되게 되고, 정자 침입 반대편이 등 쪽이 되게 되고, 정자 침입 반대편에서 회색 신혈환이 만들어지고, 회색 신혈환이 원구의 위치가 되게 됩니다. 원구가 형성되게 되면 원구 입술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만들어지는 원구 입술이 등 쪽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형성체가 되어서 채축으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좀 끊었다 하죠.